이거는 진짜 책자랑입니다. 책자랑. 자, 데츠카 오사무의 플루토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 샀어요, 여러분. 원래는 제가 이거를 놀숲에 가가지고 빌려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만화책은 사지 않는다는 이제 원칙을 갖고 빌려보려고 했는데, 그곳에 놀숲이라고 제가 말해버렸는데, 놀숲에 빌리베트는 있어요. 네, 20세기 소년도 있고, 뭐, 네, 좋더라고요. 있는데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것도 안 갖다 놓고 만화방 할 생각 하지 말라고 말하려다가 이제 그러면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꾹 참고 나와서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했고요. 근데 역시 자, 내리고. 우라사와 나오키는 뭐, 원체 만화를 너무 잘 그리고, 우라사와 나오키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화 이상의 어떤 만화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수준 높은 만화를 처음부터 그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화방을 되게 많이 가던 시절에 그 우라사 나오키의 초기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훑어봤었는데, 파인애플 아미, 마스터 키튼 그런 건 뭐 스릴 있죠. 다 서스펜스고, 추리 탐정, 뭐 전쟁 배경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 첩보물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말고 스포츠 만화도 많고요. 뭐 해피, 그게 테니스인가 그렇고요. 야와라, 그거는 유동가 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온갖 이제 그런 재미있는 그런 약간 오락 만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고, 그 일본은 만화가 장르가 되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음식 만화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걸 이제 했는데, 제가 우라사와 나오키를 보고 반한 거는 몬스터였고요. 이제 그때부터 꽂혀갖고 되게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만화방을 열심히 가던 시절에 플루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의 인생사의 굴곡과 더불어서 제가 플루토를 끊고, 아시다시피 만화책 이거 한 권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만화를 그리다가 작가가 죽어가지고 혹은 작가가 딴 길로 들어가서 만화를 안 그리기도 하잖아요. 유리가면 대표적이고, 베르세르크도 그리다가 말아지고 이런 거고, 뭐 12국기 이런 것도 완간이 안 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이제 인기가 있어갖고 계속 가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만화가인데 정극진이랑 그 누가 그리지? 열혈강호 이런 것도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하잖아요. 요는 이제 제가 플루토가 중간에 끊겼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다시 읽게 됐는데, 역시나 이거는 지난 겨울인가 읽었는데 엄청난 만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이 사람이 게즈히트인데 사실상 뭐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게즈히트는 유로폴 형사인데요. 이 게즈히트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 거죠,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다, 얘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AI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7개의 뛰어난 로봇들이 있어요. 그들은 로봇 AI인데 각자의 어떤 구실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 게지트는 이제 경찰인 거고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보면, 몽블랑은 스위스에 있는데 산악인 로봇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엡실론은 그리스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 브란도 이런 로봇도 있어요. 얘네들은 격투 선수 로봇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항상 일본인이에요. 뭐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일본 사람이 그리는 거니까. 아톰입니다, 여러분. 아톰인데요. 이 아톰은 텐마 박사가 만들었어요. 이런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얘가 세계를 구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주부 오차노미즈 박사가 만든 우란이 있어요. 우란은 소녀인데요. 아톰하고 같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오누이처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는, 몽블랑이 살해당했다. 몽블랑은 굉장히 힘이 세고 훌륭한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제 살해당한 거예요. 그 이유가 누가 죽였어요. 그 죽인 게 이제 플루토거든요. 그거를 이제 추적하는 이제 라인이 그 스토리를 구성을 하는 거고요. 이 게지히트가 이제 다니면서 계속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지 못한 채로 이제 죽는 거죠. 브란도도 죽고, 두 번째로 희생되는 거는 노스 몇 호인가 이건데, 노스 몇 호는 노스라고 합시다. 노스는 이렇게 망토 같은 걸로 몸을 가리고 있는데, 망토를 열면 안에 막 엄청난 무기들이 들어있어요. 인간 병기예요. 잘못. 그러니까 로봇 병기. AI 병기인데, 자기가 여기 세계대전 같은 그런 전쟁이 하나 나오는데, 많은 일본 만화에서 그렇듯이 더 이상 이제 싸우기 싫은 거예요. 싸우기 싫은데 싸워야 되는 전쟁 로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운명도 굉장히 좀, 네, 범죄 집단의 수장이 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범죄 집단의 수장이 되고야 마는 마이클 콜레노티인가요? 대부.
네, 그 알파치노요. 이제 그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우라사와 나오키가 이런 비극적인 어떤 설정들을 되게 잘해놓고 인물들도 그 포스가 다 있어요. 뭐 로봇이건 사람이건 하다못해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설정인데 이 노스도 주인을 이제 지금은 자기가 전쟁을 하기 싫어서 어떤 산골 마을에 이제 틀어박혀 있는 작곡가, 음악가, 피아니스트의 그 집사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호가 오죠. 싸우기 싫은데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루토랑 붙고 결국엔 죽게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로봇들이 다 죽어가고 이제 마지막에는 엡실론도 죽게 되는데 엡실론 굉장히 강력한 로봇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로봇인데 엡실론이 죽게 되는 것은 엡실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싸우지만 싸우지 않으려는 로봇인데요. 엡실론이 하는 일은 전쟁 로봇들,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엡실론이 해요. 이게 엡실론인데요. 우라사와 나오키는 여성 캐릭터 되게 잘 그려요. 근데 이 엡실론의 얼굴은 몬스터에서 그 요한의 얼굴이에요. 요한은 주인공 그 연쇄살인마인데요. 딱 그 얼굴에 머리가 기냐 짧으냐의 차이인데 우라사와 나오키는 여성 캐릭터를 그릴 때 성적인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는 아주 훌륭한 만화가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이제 저기 만화가 몇 개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철의 연금술사 그것도 그래요. 그거는 이제 여성이 또 그렸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뭔 말이냐면 만화를 그려도 이거 진짜 너무 놀랐는데 이 공각기동대를 제가 만화로 한 사봤거든요. 근데 공각기동대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는 되게 진짜 좋아가지고 저도 진짜 팬이라 할 수 있을 건데요. 이 책을 보고 너무 놀란 게 거의 뭐 거의 뭐 포르노 만화 수준으로다가 각을 잡을 때부터 이미 그 속옷 입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 찍는 이제 그런 느낌을 계속 줘요. 그렇게 그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우라사와 나오키가 대표적인데 이 엡실론이 이제 여성 로봇 그 우란과 더불어서 이제 거의 유일한데 성인이고 근데 이 자기가 기르는 그 고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내리면서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흔들려서 이제 죽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 죽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살아남는 것은 이 우란하고 누구야 이 아톰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아톰이 세계를 구해요. 그런 이제 설정인데요. 게지트도 죽어요. 게지트도 살짝 흔들렸죠. 게지트가 살짝 흔들리는 계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이제 만화의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됩니다. 게지트가 그 로봇이니까 우리가 건강검진 받듯이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받거든요. 받는데 얘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기억이 삭제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거를 이제 부인인 헬레나와 더불어 자기들이 알아서 재구해 가요. 이상하다. 우리가 그때 유럽 여행을 갔다고요? 설마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나?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리가 없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상해요. 하게 되고 게지트를 괴롭히는 꿈 혹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몇 제우스만 내게 그게 화폐 단위거든요. 예를 들자면 2만 원만 내게 이런 거예요. 어떤 쭈글쭈글한 할아버지가 되게 왜소하고 이렇게 게지트를 향해서 얼마만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스포를 해버리면 게지트가 어떤 사건을 해결하다가 테러 현장 같은 거에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고 돌아가는 길에 고철 로봇 있죠. 그거를 취급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완전 쭈그러진 거의 이제 썰리기 직전에 이런 망가진 아기 로봇이 있어요. 그거를 게지트가 데려가요. 그거를 이라기보다 그 아기를 데려가고 싶어요. 데려가는데 그 이제 할아버지 고철 처리하는 그 할아버지는 돈은 받긴 받아야 되니까 2만 원만 내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만 내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이 말소됐어요. 왜 말소가 됐을까요? 그 아기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헬레나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가 없으니까 얘를 우리 애처럼 키웁시다 해서 진짜로 너무나도 예쁘게 키우는데 자, 여러분, 이 플루토의 설정이요. AI하고 사람이 같이 사는 세계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AI하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AI가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정은 인간과 AI지만 인종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계급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왜 제중동포가 와서 조선족들이 와서 우리 이거를 뺏어가냐. 그 다음에 사람과 기계의 문제. 저 기계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다 해서 무슨 운동이었죠? 로다이크인가요? 그 왜 노동자들이 옛날에 영국에서 막 그
기계 부수고 한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비슷하게 로봇을 되게 혐오하는 약간 깡패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생은 또 되게 출세를 해가지고 지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로봇을 잡아다가 부품 같은 거를 파는 되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장기 밀매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극악한 사람한테 이 게지트의 아들이 말하자면 납치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비참하게 이제 파괴돼 버리는데, 게지트가 나중에 자기의 기억을, 그 진짜 뛰어난 AI인 거죠. 말소시켰는데 그 말소된 기억을 자기 스스로 복구를 해요. 복구를 하고 이제 되게 멋진 말을 하는데, 증오라는 감정이 뭔지를 알게 되어버린 자기 자신이 너무 두려웠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아이를 그렇게 잡아다가 죽인 그 사람하고 대면을 했는데, 로봇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게제트는 AI인데 AI를 넘어서는 AI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이 복수를 또 하는 그런 라인이 있고요. 이 우라사와 나오키 플루토뿐만 아니라 모든 만화가 다 그런데, 우라사와 나오키는 곁다리로 들어가는 이야기도 되게 잘 쓰고, 그렇게 이제 아까 그 노스 뭐뭐뭐가 집사로 있었던 그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와 관련된 굉장히 짠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삽입되는 이야기조차도 너무 이제 잘 쓰는, 잘 그리는 만화가인데, 게지트 스토리는 그렇게 돼요. 그 이제 아이가 있었다는 걸 자기가 기억을 해내고 아이가 너무 그리워지죠. 이 게지트의 가장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플루토가, 정확하게는 플루토를 조정하는 그 사람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죠. 게지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기억을 이용해서 비슷하게 생긴 구형의 아이 로봇을 보내서 꽃다발을 손에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지트가 배가 뻥 뚫린 채로 진짜 완전히 처참하게 이제 죽는 걸로 그렇게 되고요. 아톰은 죽지 않아요. 아톰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세계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 아톰을 만든 텐마 박사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브라 박사예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 박사가 사는 곳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아브라 박사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텐마 박사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너무 심하게 이제 돼가지고 아브라 박사도 죽게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라는 로봇이 있거든요. 아브라가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아브라 박사하고 텐마 박사가 만나는 장면이 이 만화 어디에 초반부에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데 아브라 박사가 일본을 방문하는데 딱 들어갈 때 있죠. 입구가 두 개예요. 그러면 휴먼 아니면 넌 휴먼이 있거든요. 이 휴머노이드가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고 휴먼이 있는데, 아브라 박사를 안드로이드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송하다고. 근데 아브라 박사가 너무 태연하게 이해가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그때 전쟁 때 사실상 몸을 다 잃어서 내 몸의 대부분은 전부 다 로봇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되게 태연스럽게 말을 하거든요. 독자도, 이제 이 경우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믿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스포는 뭐냐면, 아브라 박사가 죽기 전에 약간 이거하고 비슷해요. 공각기동대의 그 고스트하고 비슷한데, 자기의 그 뇌의 기억만 추출을 해가지고 남겨서 텐마 박사한테 이거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죠.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하냐면, 이 두 사람이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지구에서 가장 우수한 로봇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AI를 만들었어요. 이미 다 만들었는데, 그 지구의 인구 몇백억인가요? 뭐 몇백만 억의 인구를 다 시뮬레이션을 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뭘로 깨어날지를 이 로봇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브라 박사가 죽기 일보 직전이 됐죠. 그래서 아브라 박사가 자기의 뇌를 꺼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알아서 이제 선택해서 깨어나라고. 그래서 뭘로 깨어날지 결정을 못하던 그 로봇이 깨어났는데, 깨어났을 때 그 모습이 아브라 박사예요. 근데 이 아브라 박사, 이제 로봇이죠. 얘가 얼마나 진화를 했냐면, AI가 자기는 로봇인데요. 자기 기반의 끝판왕이 된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나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다 라는 거를 진정으로 믿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플루토를 읽으면은 AI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통찰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가장 뛰어난 AI는 뭐다? 오류를 범할 줄 아는 AI다. 왜냐면 그게 인간에 제일 가깝거든요. 그렇겠지만 이 아브라 박사 AI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장 뛰어난 AI는 자기를 속일 수 있는 AI다. 어느 정도로까지? 자기는 AI인데 자기가 AI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 박사가 분열을 해가지고 고우지 박사를 만들어요. 이 고우지 박사가 보라라는 엄청난 살인병기를 만들 거거든요. 그게 지금 땅 밑에 묻혀 있어. 이게 폭발하면 또 이제 일본 만화에서 흔히 나오는 그 버섯
구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아브라 박사가 그 사하르라는 굉장히 훌륭한 이제 청년이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막의 땅에 꽃을 피우고 싶어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생각하는데 듄이에요, 듄. 그 사막 행성에 이제 그 사람 저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비도 내리고 꽃도 피고 하는 그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데요. 이 사하르가 또 플루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신의 분신의 분신인 거죠. 근데 이 분신의 분신을 만들었던 아브라 박사가 뭐야?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의 뇌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AI였다라는 게 킬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엄청난 그 스포인 거죠. 그래서 이 반전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게지트의 그 비극 아이가 있었고, 그거를 옛날에 읽을 땐 놓쳤는데 놓친 게 아니라 만화를 다 읽지 않아 가지고 읽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랬던 거예요. 아이가 있었고 그랬고 그랬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 하나하나가 너무 인상적이고, 아브라 박사는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죽은 아브라의 AI, 표현이 되게 이상한데 그 AI라는 걸 안 순간 고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지는 이쪽에 그 페르시아 쪽 그 신화 속에 들어있는 약간 이런 모래 인형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걸로 바뀌면서 형체가 없어진다. 사실상 이제 자살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톰의 스토리가 있고 우란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 우란은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나서 여기 가만히 있는데도 어떤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느껴요. 지금 동물들이 불안하고 있어. 뭔가가 문제가 생겼어. 이런 걸 느끼고요. 아톰은 이렇게 작은 일본 소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 로봇인데 지능도 되게 뛰어나고 공감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요. 그래서 거짓말도 되게 잘해요. 예컨대 이제 게지트의 기억을 얘가 공유하거든요. 이렇게 띠익 해가지고 기억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게지트 박사의 아내인 헬레나가 슬퍼할까 봐서 비밀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지트는 죽기 전에 우리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우리 사이에 지워진 기억이 뭔지를 알게 된 것 같던데 너도 알지? 하고 물어요. 근데 아톰은 제가 다 봤지만 사모님한테, 부인한테 감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있죠. 거짓말을 해요. 부인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지트하고 아톰이 만나는 장면이 초반에 이제 2권인가 여기에 나오는데,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서 게지트가 가거든요. 근데 아톰은 게지트가 겪은 불행과 게지트에게 닥칠 위험을 아는 것 같아요. 되게 슬퍼해요. 슬퍼하는데 아저씨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하고 말을 해요. 근데 게지트가 말을 해요. 로봇은 화장실을 가지 않는데. 그랬더니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처럼 하다 보니까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고 해서 가죠. 가가지고 울어요.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먹을래 해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걸 시키는데 되게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게지트가 너 정말 그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너 아이스크림의 맛을 알겠니? 라고 묻는데, 그 아톰이 자꾸 먹다 보면은 진짜 맛이 느껴지고 이걸 맛있다고 느끼고 자꾸만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다 보면 진짜 맛있는 것 같다고,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AI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SF죠. 판타지인데 그런 이제 상상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 사회화의 문제이기도 한 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생각하면 정말 괜찮아지고, 행복하다. I'm happy, you are happy. 그 고도에서 할아버지들 고고하고 디디의 대사 있잖아요. 하다 보면 진짜 행복해지는 것처럼 비슷한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톰이 굉장히 인간에 가깝게 진화를 하는데, 아톰을 만든 텐마 박사와의 대화에서 그래도 너는 AI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대목이 뭐냐면요. 텐마 박사가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죽었거든요. 걔 이름이 토비오인데, 토비오가 어쩌면 그리워서 이 아톰을 만든 거겠죠. 둘이 대화를 하는데, 뭐 했니? 이런 뭐 청소를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식물도감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되게 맛있게 안 가리게 잘 먹어요. 그거를 보면서 텐마 박사가 그 얘기를 하죠. 내 아들 토비오는 절대로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 내 아들 토비오는 책을 읽는 걸 정말 싫어했다. 그 다음에 항상 그런 음식 절대 먹지 않았다. 편식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그 대목에서 보면 진짜 인간, 진짜 자식이라는 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히고 말대꾸를 하고, 반면에 AI는 뭐예요? 저렇게 착하고 예쁘고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또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을 이제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서사가 쭉쭉쭉 이제 전개가 되다가, 그 플루토도 굉장히 강력한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플루토한테 당해요. 근데 이제 아톰이 코마 상태가 돼요. 근데 코마 상태가 됐다가 깨어났을 때 아톰이 지금까지 갖고 있지 못했던 어떤 나쁜 감정을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분노예요. 증오, 응집된 분노, 증오를 갖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뛰어난 로봇이 만들어졌다. 그 로봇이 깨어나지 않는다. 그 로봇을 깨어나게 하려면은 한쪽으로 편향된 강력한 감정을 주입시키면 된다. 그런 얘기를 텐마 박사가 아브라 박사랑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톰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그 감정이 주입이 된 거예요. 그게 분노와 증오인데요. 깨어난 아톰이 펜을 달라고 해요. 펜을 가지고 벽에다 막 열심히 수식을 써요. 진짜 막 어마어마한 수학자처럼 막 쓰는데 그게 이제 원자폭탄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수식인가 뭔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 아톰은 그 양날검을 진 거죠. 이걸로 갖고 세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세계를 구원할 수도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고약한 나쁜 에너지를 모아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보라 그거랑 해가지고 이제 플루토도 말하자면 자폭하게 돼요. 다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 터뜨리든가 해가지고 지구는 이제 구하고 지들은 자폭하는 걸로. 아톰은 자폭하지 않아요. 그 플루토는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거죠. 사하르라는 그 청년. 그 청년의 이미지도 되게 꽃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하르가 서 있는 그런 풍경들을 되게 아름답게 이제 그렸는데 이 아톰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플루토가 아톰이 아니라 플루토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그 애니는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텐마 박사입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애니메이션도 물론 좋아하지만요. 그렇게 그림과 또 움직이죠. 그것들 음악이 또 들어가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성우가 말을 하고 그런 거에 매력이 또한 있지만 이렇게 종이책 얘는 헤라클레스입니다. 종이책만이 주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칼라를 넣었는데 표지니까 이게 지금 사하드랑 그러니까 그 사하드랑 저기입니다. 아브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흑백의 이 만화책이 주는 이 질감이 있어요. 이 엡실론의 슬픔 이런 거 너무 잘 표현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라사와 나오키 뭐 그림체는 물론 너무 좋고요. 스토리도 너무 좋고요. 안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사상들, 철학적인 여러 가지 사유들, 그 다음에 대사 하나하나가 주는 그런 완결성, 거의 김은숙의 드라마처럼 미스터 션샤인이 이제 매번 복습하고 있는데 쇼츠로 그런 식으로 그 대사 하나하나가 주는 라임이 느껴져요. 그런 것도 이제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세계관인데요. 선이 그 승리한다라는 그런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어린 소년 우란입니다. 이런 소녀 그 다음에 이제 아톰 그 소년 이런 이제 이미지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인물 중에 또 여러분 아톰 한번 보고 가시죠. 아톰입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흑백이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게지트랑 만나갖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이 흑백의 펜화 이 느낌이 너무 이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그 몬스터에서도 되게 좋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우는 장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선이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뭐 교과서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와닿고 부정의 파토스를 견뎌낼 힘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거 가지고 뭔가 창작의 에너지로 많이 써먹었던 것 같은데 질투는 나의 힘, 울끈불끈 잘하고야 말겠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그런 부정의 파토스를 견뎌낼 체력과 에너지가 없고 오히려 이제 좋은 말들 많은데 이번에 올림픽에 쏟아진 그 멋진 말들 중에 나도 부족하지만 남들도 별거 없다. 내가 제일 잘 쏜다. 좋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남들도 별거 없고 나의 부족한 부분은 뭐 채워가면 되는 거죠. 자, 네, 이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 만화 정말 좋아하나 봐요. 읽은 지 시간이 꽤 됐는데도 얘기하다 보니까 줄거리가 솔솔 살아나고 우라사와 나오키의 플루토는 아톰 갖고 만든 거예요. 아톰은 데츠카 오사무의 만화인데요. 철안 아톰.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아톰 뾰족한 머리로 아톰이 붕 하고 날아가는 그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철안 아톰 데츠카 오사무의 철안 아톰에 던지는 말하자면은 이 우라사와 나오키의 도전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도전장이 오마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급이 되는 작가가 뭐 남 욕하려고 글 쓰진 않을 거고 만화 그리진 않을 거고 그 위대한 만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만화의 신인 거죠. 그 일본 입장에서 그런 이제 그 만화가와 한판 붙어보겠다. 그 못지않은 이제 만화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이 사람은 다리우스 몇 세인가 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여러모로 잘 만들었고요. SF 관련해 가지고 많은 뭐 영화고 뭐고 되게 많지만
아주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이게 보라예요, 여러분. 그 로봇인데요. 얘가 이제 터질 거예요. 그 얘가 이제 폭탄이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지구를 구했는데 울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 색깔이 세계, GQ, GQ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또 인상적인 로봇이 브라우 2983가 숫자로 나오는 로봇이 있거든요. 그 로봇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하 감옥 같은데 이제 감금돼 있는데 게지트가 그 로봇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게지트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지금 기억을 복원해내지는 못했지만, 근데 어떤 유사성이 있고, 게지트의 칩을 본 그 브라우 뭐뭐뭐는 이거 보통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나중에 아톰도 만나거든요. 그리고 둘이 아저씨 잘 부탁드려요 하고 하는데 누구를 죽여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였는데요. 그 브라우 뭐뭐뭐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도 되게 제가 뭐냐면 얘가 되게 시니컬한데요. 얘는 여기를 탈출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냥 나가지 않고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손상된 채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재미있는 캐릭터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스토리의 흐름도 너무 좋고 주제의식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삽입되는 이야기도 좋고 정말 우라사와 나오키의 최고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의 플루토였고요. 중간에 좀 봤던 20세기 소년 조금 제가 친구 나오는 거 이렇게 되는 손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봉투 쓰고 그거 조금 아쉬운 게 있었고요. 빌리 배트는 그 케네디 암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닌자 어떤 두루마리를 찾는 그런 이야기 두 개가 섞여 들어갔는데 중간에 완전 폭망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대가도 중간에 힘이 빠지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충치는 되는 거였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면 좋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에 정말 강추입니다. 만화 이상의 만화고요. 제가 이거를 돈 주고 주문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죠? 그래서 제 짝지가 이거를 보고서 저거 이제 미쳤구나. 만화책을 돈 주고 주문하는구나. 그리고 옆에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라고. 왜? 당근마켓에 갖다 팔라고. 하지만 제가 이건 절대 갖다 팔지 않고 소장할 것이고요. 아마 이제 이 애는 이제 당근마켓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싶긴 한데 자 우라사와 나오키의 플루토였습니다. 플루토.